안녕하세요, 시간영입니다. 오늘은 보르노이에 이어서 또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좀 밀리기도 했고 메세라하고 D&D 파마텍 뭐 펩트론 내용도 조금 나올 것 같은데 요거 좀 정리를 하려고 자료를 약간 만들었고, 웰스파고 2025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요 이틀간에 걸쳐서 윗 버나드라고 요 메세라 CEO 분이 또 좀 여러 이야기들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 지댕님이 자료를 한번 정리해 주셔가지고 또 허락을 받고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뭐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유지가 앞으로는 핵심이다. 다 고만고만해진다. 그리고 GLP-1은 다 고만고만한 듯, 뭐 투여 주기하고 타이트레이션 중요한 거는 뭐 이제 다 알고 계실 거고, 투여 주기는 길어야 좋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거를 전제로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GLP-1은 12개, 이게 이제 그 CEO가 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12개 이상의 경로가 있으며 현재 우리는 그중 최소 5가지 이상을 약물로 할 수 있다. 뭐 GLP-1, GIP, GCG, 아밀린, 뭐 칼시토닌, 뭐 요 정도일 거고, 뭐 펩트론이 개발하고 있는 피탭 같은 것들이 뭐 또 들어갈 수 있겠죠. GCGR이었나? 뭐 그런 것도 뭐 학계에서는 조금 자기네들끼리 얘기 중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얘네들이 펩타이드를 엄청 많이 실험을 해봤거든요. 1만 개 이상의 펩타이드를 생체 내에서 시험하고 뭐 효력, 지속성, 근본적으로 확장성과 병용 가능성에 초점을 둬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펩트론이 아니지, 저기 D&D 파마텍하고 메세라는 펩타이드를 설계하고 만드는 데 있어서 약간 마법사 같은 이미지를 저한테는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올해 후반 3상 진입 예정인 맷 097i. 그래서 얘네 3상 올해 내 3상 진입하는 게 목표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는 한 달 제형 유지로 가능해서, 펩트론도 사실 지금 엄청 이제는 해야 되거든요. 일라이 릴리가 펩트론하고 해야 되거든요. 이제 좀 급할 것 같은데, 이상 연구 2건이 몇 주 안으로 이제 발표 예정이고, 개발 중인 치료 펩타이드 가운데서는 가장 긴 지속 시간을 가진 후보다. 맷 233i도 하루 더 길죠. 자이힙 팀에서 설계한 펩타이드들은 놀라울 정도로 지속성이 뛰어나고 제일 길죠. 지금 개발하고 있는 펩타이드 약들 중에서. 그래서 제가 지금 티르제파타이드랑 개발하고 있는 거를 2세대 정도까지라고 보고, 메세라가 개발하는 거를 아예 저는 세대가 조금 바뀔 정도로 좋다고 보거든요. 반감기가 너무 길어가지고 2.5세대라고 보고, 릴리하고 펩트론이 이제 약을 만약에 만든다면 저는 이게 3세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뭐 제 생각입니다. 네, 아마 맞을 것 같고, 효능이 약 10배 정도 더 강력하여 API 요구량이 줄어든다. 얘네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는 이게 반감기가 길고 효율성이 좋아서 조금만 양을 가지고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제조 용이성이 개선된다. 이걸 엄청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메세라 용량 제일 많이 빠진 게 일주일 제형 1.2ml인데, 세마글루타이드 최고 용량이 2.5ml잖아요. 그래서 훨씬 경제적입니다. 완전 평양된 GLP-1으로서 이중작용제와 효능 내약성이 대등한 수준이다. 반감기는 훨씬 좋고 용량도 훨씬 적고, 그러니까 티르제파타이드보다 제가 볼 때는 훨씬 좋거든요. 경구 대응 전략은 소분자 약물은 체중 감소에 한계가 있다. 반감기를 36시간 이상으로 설계가 어렵다. 그래서 반감기가 36시간, 오포글리프론이 소분자에서는 거의 한계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근데 그 아스클레티스라고 중국이 항상 문제. 중국 그 ASC 30은 반감기가 되게 길거든요. 한 3일 정도 경구제가 한 3일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게 일단 또 있고, 동일한 효능을 내는데 약물의 10분의 1만 필요하다. 10분의 1. 펩타이드를 소장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제한 없음. 그리고 콜드 체인 필요 없죠. 콜드 체인. 그 메세라에서 개발하는 D&D 파마텍 기술 써가지고 하는 펩타이드 경구제 약물이 콜드 체인 필요 없고, 그 반감기가 길어가지고 타이트레이션도 되게 간단할 것 같거든요. 오포글리프론처럼 복잡하지 않고. 그래서 예정대로 올해 말 임상 데이터를 얻게 될 거고, 초점은 저용량 경구제형 주사제 수준의 효능의 프로파일을 제공할 수 있는가임. 이게 이제 뭐 목표죠. 목표 골. 근데 요게 한 2, 3일 전에 발표된 내용이라서 이때까지 임상 실험을 되게 많이 해봤잖아요. 그래서 전혀 그 온트랙이다, 예정대로 잘 가고 있다, 뭐 철도가 이렇게 있으면 기차가 이탈되지 않고 이런대로 이탈되지 않고 정방향으로 잘 가고 있다, 이렇게 일단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초장기 유지요법이나 정구 약물은 이게 프로드러그 그거잖아요. 815 전임상 단계인데 앞으로 9에서 12개월 사이에 많은 이벤트들이 있을 것으로 기대함. 이것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는. 차별화 요소 중 하나가 바이어스 신호 전달인데, 요거는 어떤 건가? GLP 수용체에 결합하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이 두 경로 중 하나는 뭐 활성을 일으키고 하나는 신호를 꺼가지고 효능을 더 좋게 하는 거거든요. 베타 쪽은 작동하지 않아서 세포에 GLP 수용체가 오래 남아 있는다는 원리. 요거 때문에 GLP-1이라도 fully biased agonist라고 해가지고 요거 때문에 기존의 GLP-1, GIP만큼의 효능이나 그 정도 효과를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트렌드다.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펩타이드 측면에서는 반감기가 2주 이상이기 때문에 다음 용량을 투여했을 때 농도가 완만하게 상승한다. 급격히 낮아졌다가 다시 급격히 높아지는 큰 변동이 생기지 않음. 파도가 잔잔하다. 그래서 반감기가 짧으면 이렇게 떨어지는데, 메세라 약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제 훨씬 그 내학성이 좋은 거죠. 부작용이 적다는 거고, 매끄럽게 올라가고 천천히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 근데 펩트론은 아예 저렇게 떨어지는 구간이 없죠. 메세라가 이렇게 올라가면 펩트론은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이 없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로그 함수라는 게 진짜 10배, 100배, 1000배 단위로 10배씩 올라가는 거잖아요. 꼭 이렇진 않더라도 진짜 뭐 곱하기 5, 곱하기 10의 단위로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데, 펩트론은 2배, 3배, 4배 이런 식으로 올라가니까 이게 저는 거의 계량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중력이 다른 애들은 중력을 올려주는 데 들어가가지고 수련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트랭크스 보고 이제 나가라고 하는데, 다른 약물 반감기 기술들은 이 한 150배 정도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저걸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이 펩트론 베지터는 한 2배, 3배 정도로 느끼고 있는 거죠, 혼자. 일단 요게 보여가지고 뭐 이렇게 좀 비유를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제가 아까 요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른 약물들은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한 번씩 이렇게 올려주는데, 펩트론은 이렇게 내려가는 구간이 없이 올라간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의 계좌하고 비교를 해보면, 계좌가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이렇게 한다고 해도 중간에 이렇게 좀 떨어지는 구간들 있잖아요. 지금 펩트론도 올라갔다가 35만원 찍고 오늘 29만원까지 또 찍었던데, 결국 나중에 40만원, 60만원 만약에 이렇게 간다고 가정을 해도 중간중간 떨어지는 요 구간이 너무 기분이 안 좋고 속이 메스껍고 토할 것 같고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계좌와 GLP-1 다른 일주일 제형 뭐 이런 약들하고 비슷한 것 같고, 펩트론 기술을 쓰면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 없이 쭉 그냥 우상향, 너무 마음이 편하지 않나요? 이런 구간이 없으면 이 메스껍고 토할 것 같은 구간이 없는 이 계좌가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거의 이것과 유사하지 않을까. 비유 좀 괜찮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타이트레이션 없이도 내학성이 경쟁력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축척 위에 타이트레이션을 도입하면 매끄러운 곡선, 그러니까 이 매끄러운 곡선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점진적 노출을 늘려 내악성을 최적화한 후 더 긴 투약 기간을 위한 큰 도약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하다. 1번, 2번 우리의 계좌를 생각해보자. 네. 9월에는 베스퍼3 중간 데이터하고 베스터1의 전체 데이터도 공개될 예정이며 올해 말 베스퍼3 28조 데이터 나올 예정이다. 그래서 뭐 지금 타이트레이션하고 막 용량 정하는 거에서 엄청 디스커션을 하고 막 고심 중일 거예요. 네. 이게 조금 내약성을 가져가려면 낮은 용량부터 시작하고 타이트레이션 기간을 좀 가져가야 될 거고, 효능을 좀 더 보려면 내약성은 포기하고 좀 고용량을 써야 될 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할 것 같은데, 뭐 근데 사실 메세라는 이런 고민이나 할 수 있지, 다른 회사들은 아예 이런 고민도 못 하거든요. 메세라 참 좋은 회사다. 그래서 뭐 결국 곰곰이 이 자료들을 한 번씩 다 보고 나면 또 부사장님의 말씀이 떠오르거든요. 아니 그래서 이게 안 팔릴 것 같냐고, 메세라가. 그래서 엄청 저는 비싸게 잘 팔릴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싸게 잘 팔린다는 거는 D&D 파마텍이 엄청 좋은 거죠. 베스퍼1은 순수하게 용량을 선택하기 위한 설계된 연구이고, 용량 타이트레이션 월 1회 결과,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 지금 엄청 하고 있을 거고, 잘 진행되고 있다. 베스퍼3 등록은 5주 만에 이루어질 정도로 매우 빨랐다. 속도의 메세라, 이거 이제 보라색은 지댕님이 정리해 주신 거거든요. 일상 기준이면 엄청 빠를 수도 있다. 경구용 이야기죠. 하면 또 빨리 합니다. 네, 메세라가. 이중작용제가 좋은 성과를 내는 이유는 GIP 때문이 아니라 바이어스 때문이다. 바이어스된 물질, 뭐 이런 거 쭉 나와 있고, 내학생은 털제파타이드하고 뭐 이 정도 기준이다. 요것도 쭉 보시면 일상에서는 체중 감소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흔한데, 뭐 의도적으로 용량을 매우 높게 설정하는 거고,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까지 막 밀어붙이지는 못해서 현실적인 조건에 가까운 체중 이상에서는, 그래서 일상에서 단기간에 체중이 많이 빠진 거에 대해서는 과대평가하지 말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3상에서는 한계까지 밀어붙이지 않고 실제 시판될 수 있는 약물로서 적정한 용량을 찾는 데 집중. 주당 0.5%, 주당 0.5%면 1개월에 2%, 1개월에 2% 맞죠? 그러고 점점 퍼센테이지는 깎일 거니까 1년 기준으로 한 20% 정도만 좀 안전하게 빠지면 저는 뭐 충분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뭐 1년에 한 달 기준으로 2%면 12 곱하면 24%인데 뭐 20에서 24%, 뭐 30%까지도 빠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결국 나중에는 살 빠지는 거는 다 고만고만할 거다, 이렇게 CEO분은 얘기를 하고 있죠. 3상에서는 최종적으로 시판 약물에 맞는 수치를 확인하게 되는 것임. 그러고 결국은 살이 안 빠지는 이 플래투에 도달함. 네. 그래서 초기에는 그 플래투를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수치가 왜곡될 수 있음. 그래서 이거 097I 임상 12주차에 1.2mm로 결과 나왔을 때 마이너스 11.3%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요때도 without 플래투 뭐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마지막에도 이렇게 더 안 빠지는 구간 없이 계속 빠지고 있었다, 뭐 요런 것들. 네. 일부 시험에서는 명백히 효능이 더 크게 보이도록 편향된 경우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래서 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진짜 답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편법을 써서 수치를 좋아 보이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오히려 진짜 답을 놓치게 된다. 더 엄격하게 시험한다. 최종 목표를 바라보고 있다. 믿음이 가나요? 털제파타이드 수준의 효능과 내약성을 보여줄 경우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될까? 베스트 인 클래스라고 보고 있음. 월 1회가 투여가 가능하잖아요. 반감기가 길어가지고 거의 털제파타이드나 위고비보다 2.5배 정도 반감기가 기니까 뭐 유지요법으로는 한 달 제형도 가능하긴 하거든요. 매우 경쟁력 있는 내약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그래서 이게 초기에 용량을 작게 쓰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방광기가 길고 네, 초기에 작은 용량으로 쓰면 뭐 초반에 많이 빠지진 않을 수 있어도 엄청 좋은 내학성을 가질 수 있고, CEO가 보는 월 1회 자산이 2개 정도라서 저 정도 언급한다. 즉 월 1회를 그만큼 중요하게 보고 있다. 월 1회는 삼상의 지금 환자 모집 중일 텐데, 그 마리타이드, 암젠의 마리타이드 말고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메세라에서 유지요법이라도 삼상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거는 월 1회 제형이니까 뭐 주 1회를 뭐 한두 달 하다가 그 이후에는 월 1회로 하면 훨씬 편하긴 하겠죠. 그래서 릴리는 지금 이렇게 늑장 부릴 때가 아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아밀린 12주차 데이터는 25년 말에 발표될 예정인데 지금까지 나온 5주차 데이터를 보면 어떤 차별화된 프로파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 매우 명확한 용량 의존적 체중 감소였고 5주 시점에서 위약 대비 8.4%, 뭐 이런 것들, 주당 0.5%를 최적의 수치로 기준을 잡았다. 아밀린도 결과가 되게 좋죠. 네. 부작용 없이 높은 효능을 달성할 수 있는가가 중요. 단독요법은 임상을 시작하기 전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단독으로도 결과가 너무 잘 나와서 이런 거거든요. 아밀린이 233I. 체중 감소 데이터는 확인해야겠지만 내약성이 확인된다면 GLP-1을 잘 견디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중요한 치료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GLP-1 맞고도 이게 도저히 안 맞아서 튕겨 나오는 환자들도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10%라고만 쳐도 전체 비만 환자들 대상으로는 그 파이가 너무 커서 아밀린 단독으로도 충분히 상품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단독요법과 동시에 병용요법도 같이 함. 두 가지 화합물을 병용하려면 동일한 pH 범위에서 용해성이 필요한데 뭐 이렇게 다 고려해가지고 설계된 거죠. 그때서 콤보요법, 칵테일요법 제가 설명을 한번 영상으로 드렸잖아요. 그 네 가지까지 같이 쓸 수 있는 거. 그래서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거의 메세라가 진짜 무적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개발하고 있는 약들 중에서는. 근데 이게 안 팔리겠어요, 이 회사가? 엘로랄린타이드를 우리 입장에서 보면 방광기가 매우 길어서 월 1회의 유일한 후보였다. 이게 뭔 말이지? 엘로랄린타이드를, 그래서 월 1회 유일한, 엘로랄린타이드가 방광기가 긴가? 일단 이거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233i를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이런 점은 이거는 233i 얘기하는 거예요. 방광기가 길어서 효능 내학성이 뛰어나다. 우리가 내린 결론은 타이트레이션은 거쳐야 될, 233i가 효능은 되게 좋았는데 조금 내학성에 문제가 있어서 타이트레이션 가져야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도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체중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타이트레이션 할 룸은 확실히 있죠. 적은 용량으로부터 시작을 해도 돼요. 그래서 또 요거는 보시면 뭐 아밀린 계열의 차이는 작용 기전이 아니라 투여 방식, 타이트레이션 뭐 이런 게 엄청 중요하다. 네, 투여 방식 한 달 제형 혹은 타이트레이션을 얼마나 간단하게 가져가느냐가 중요한 거고, GLP-1 내에서도 초기 환자의 10에서 20% 정도는 내학성을 겪을 수 있고 이들에게 다른 대안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GLP-1 맞고 튕겨져 나오는 환자에서 아밀린을 쓸 수 있다. 아밀린 약들 중에서 다른 약들도 뭐 그 어디냐, 로슈하고 질랜드 파마에서 한 그 이름이 뭐였지? 아밀린 약도 되게 결과가 좋고 했는데 어쨌든 메세라가 더 좋은 것 같거든요. 경쟁력이 있다. 내학성 중요하고 효능 상한선을 25에서 30% 체중 감소까지 보고 있다. 병용요법의 기준. 이거 칵테일 요법이죠. 도전 과제는 부작용인데, 근데 이제 용량을 밑에서부터 시작하면 충분히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체중 25%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월 1회 제형이다. 그래서 월 1회 제형은 메세라밖에 없어요. 이렇게 유연하게 뭐 GLP-1이나 아밀린이나 병용요법이나 이거 3중, 4중 뭐 다 지금 가능한 거거든요. 칵테일 요법으로 해가지고 월 1회 제형이. 그래서 메세라는 한 달 제형을 이미 어느 정도 풀었다. 초기부터 한 달 제형을 쓰지 못하지만
1, 2개월 정도 타이트레이션 가진 이후에는 한 달 제형 그냥 들어가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 레타트루타이드보다 더 좋거든요, 저렇게 하면. 그러니까 릴리도 레타트루타이드도 월 1회 제형으로 바꿔야 돼요. 레타는 DD01한테도 메시 측면에서도 밀리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올해 후반에는 경구 펩타이드 플랫폼에서 더 많은 데이터가 나올 예정입니다. 경구 펩타이드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세요. 이게 이제 DND죠. 만약 이를 확장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면 펩타이드는 경구 제형으로도 주사제와 동일한 수준의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임. 저분자로는 결코 그 수준을 도달할 수 없다. 오포그리프론 꺼져 하고 있는 거죠. 소분자는 확장성이 있지만 지금까지 펩타이드는 경구 제형으로 확장 가능하지 않았는데 용량이 너무 많아서였다. 하루에 50ml나 100ml씩 써야 한다면 안됨. 세마글루타이드의 문제다. 확장 가능한 구조가 아니다. 펩타이드의 목표 프로파일은 명확히 보이고 주사제처럼 작동할 것이라는 것은 알지만 낮은 용량으로 써야 된다. 이거를 우리는 풀었다는 거죠. 얼마나 적은 용량으로 효과를 나타내는가. 그래서 이거는 흡수율이나 지금 뭐 진짜 되나 이런 거는 더 이상 논쟁의 영역, 의심의 영역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터제파타이드의 체중 감소 15% 이상을 얻으려면 뭐 약 10mg이 필요하며 세마글루타이드는 주사제로 2.4mg 또는 그보다 조금 더 필요함. 우리 후보는 1mg이면 됨. 그래서 이 맷 097i 맷 097 물질 자체가 반감기가 너무 길어서 1mg 정도만 써도 일주일에 1mg만 써도 되게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거 제가 계산을 한번 해줬죠. 만약에 1mg 기준으로 일주일에 1mg면 한 달이면 4mg잖아요. 3mg면 이게 만약에 5% 흡수율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20 곱하기 20만 더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80ml, 한 달에 80ml를 넣어주면 되는데 이거를 30으로 나누면 뭐 넉넉 잡아서 90이라고 할게요. 하루에 3ml만 집어넣어주면 1ml를 썼을 때 그 097만큼의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3ml면 바이킹이 100ml 썼죠. 그리고 세마글루타이드가 주사제하고 효능 똑같이 보려면 50ml를 써야 되고 25ml로 품목 허가를 신청했고,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D&D 파마텍 메세라가 유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그냥 단순 계산만 해볼 때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5ml 혹은 10ml 뭐 여기 사이에서 그 경구제 1일 제형 미리그램 용량이 이제 정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참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9월 16일이었나? 그 이슬기 대표가 인베스트먼트 위크에서 발표하기로 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원래 메시 발표하려다가 경구용 비만 치료제로 주제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늘이 며칠이야? 오늘이 9월 8일인가요? 그래서 요 사이에 D&D 파마테 기술이 들어간 경구용 비만 치료제 그 메세라 임상이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압력 밥솥에 그 압력이 진짜 이제 꽉 차가지고 이제 터지기 직전이야. 뻥튀기 뻥이요 하기 전에 지금 이제 칙칙 하는 거 있잖아요, 밥솥에. 요거 이제 눌러줘야 돼. 진짜 압력이 너무 차고 있다. 펩트론도 마찬가지고 D&D 파마텍 경구제도 그렇고요. 그래서 100ml 수준은 이 메세라 CO가 명백히 확장 불가능한 용량이고 우리는 10ml 수준의 쌉 가능하다. 기준점은 딱 잡아줬죠. 그러고 뭐 바이킹이나 세마글루타이드나 얘네는 소장에서의 안정성 고려하지 않았음. 위에서 방출되도록 해서 물이랑 음식물 안 되죠. 그러니까 소장으로 넘어오면 그냥 다 분해돼서 위에서 흡수시키려고 하는데 너무 불규칙하니까 얘네들 흡수율이 편차가 이렇게 너무 크니까 음식물 먹지 말라고 하고 그 약 먹기 전으로 복용 편의성도 되게 떨어지고 흡수율도 천차만별이니까 부작용도 올라가고. 근데 이제 D&D 파마텍 오랄링크 기술 써가지고 소장에서 흡수가 되면 아마 제 생각인데 이 흡수되는 편차도 되게 적을 거거든요. 그러고
그 메세라 물질들이 기본적으로 반감기가 길어가지고 이 편차가 얘네만큼 크다고 해도 훨씬 세마글루타이드나 다른 약물보다 부작용이 적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펩타이드는 다르다. 소장에서 안정적인 펩타이드와 매우 높은 효력을 가진 펩타이드, 그러니까 매우 높은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 말이죠, 이 말. 음식물에 구애받지 않는다. 1년 뒤를 내다본다면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중요하게 성취하고 싶은 한두 가지를 꼽는다면 유지라는 개념에 집착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 시장은 결국 유지가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반 이렇게 다 고만고만하게 빼고 나서는 어떻게 유지할 거냐의 싸움으로 나중에는 갈 것 같은데, 요거 이제 그 저기 텔레그램에서 늘봄님이 또 좋은 자료를 주셔가지고 나중에는 제 생각에는 마이크로 도징 을 넣어가지고 웰니스 트렌드로 확산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거의 만병통치약이라서 저도 좀 저용량으로 되게 오래 가는 거 있으면 한 3개월 가는 거 있으면 맞고 싶거든요. 좀 덜 먹고 몸에 좋은 것만 먹고, 뭐 그게 이제 심혈관계도 너무 좋고 뭐 살도 좀 덜 찌고 사실 좀 소식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위장관 부작용도 줄이고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거의 3개월 제형 뭐 이런 게 좀 일반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건강 생각하고 건강 관리하는 사람들은 이거 계속 제 생각에는 맞을 것 같아요. 혈당 관리도 되고 각종 성인병 예방되고.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인류가 약간 해법을 찾은 거 아닌가 싶거든요. 왜냐하면 백화점이든 어디든 가봐도 이게 결국은 돈을 많이 벌려고 식품 산업이 사람들의 이 욕망을 막 자극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맛있는 거, 과당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걸 만들어서. 그래서 비만인 사람들이 선진국 기준으로 엄청 많이 빨리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수명이 줄어들고 빨리 죽고 이제 그런 건데, 그냥 비만인 사람들이 결국 많이 늘어나고 있는 사회 구조로 가는 건데,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또 인류가 약간 답을 좀 찾는 과정이 아닌가, 이런 거를 이제 푸는 걸로. 그래서 뭐 요즘 제 앞에도 지금 조성노화 마인드셋 정유영 교수님이 쓴 책이 놓여져 있는데, 진짜 뭐 이런 것들 사실 오래 살려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개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만을 유발하는 환경을 1, 20년 계속 유지해야 그래서 이게 뭐 유혹이 있고 또 막 절제를 계속 해야 되는 이 싸움인데, 절제를 하는 데서 분명히 저 GLP 계열 약물들이 도움이 되죠. 이성만 가지고 이 유혹을 다 떨쳐내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월 1회 제형, 월 3회 제형은 분명히 큰 진전이며 우리도 그 일부가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프로드러그 지금 하고 있고, 이건 3개월 제형이잖아요. 분기별 투여가 가능한지 내년에 이제 확인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펩트론이 되게 조정받고 있고 지금 릴리하고 딜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1개월 제형뿐만 아니라 이번에 좀 바라고 있는 거는 3개월 제형에 대한 딜도 같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러고 릴리가 펩트론에 지분 투자 요런 거 하면 좀 좋지 않을까? 뭐 요런 생각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5년 후 ADA에서는 더 이상 곡선이 볼록하게 치솟은 모양이 아니라 평평한 곡선을 보게 될 것이다. 얼마나 적은 주사 횟수가 필요한지 관건이 될 것임. 그래서 이게 뭐 타이트레이션과 반감기 이렇게 볼록하게 이렇게 가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오르는 거잖아요. 다른 애들은 로그 함수니까 10배 뭐 100배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면, 펩트론은 이렇게 혼자 되게 그 중력이 높은 데서 두세 배 느끼는 중력으로 이렇게 해주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것도 그 윗버나드 CEO가 얘기해 준 거라서, 그러니까 모든 펩타이드를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걸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압도적인 초격차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펩트론이고, 물론 메세라도 D&D 파마텍도 그 설계 단에서 너무 그 펩타이드 자체를 설계를 잘하니까 뭐 요런 데서는 분명히 차별점이 있는 거고. 그래서 요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 뭐 D&D 파마텍, 펩트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뭐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